네, 안녕하세요. 와니와니 하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장중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. 마이너스 6.51%나 빠졌습니다. 근데 좀 다시 지금 보합권으로 좀 와주고 있고요. 오전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이 흐름들을 좀 봤었는데, 일단은 시젠도 그렇고 오늘 뭐 시젠도 찍어야 되고 엑세스 바이오도 좀 찍어야 되고 뭐 랩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찍어야 되는데, 일단 전반적으로 좀 양전이 나오고 있어요. 일단은 뭐 좀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, 눌렸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고 거의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 기관 좀 담아주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따가 오후에 뭐 시황 정리를 좀 하겠지만 보시면은 불바다죠? 불바다. 네, 그래서 지금 시젠이랑 좀 몇몇 기업들 빼고는 뭐 일단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너무 잘 움직이고 있고요. 좀 이렇게 뭔가 박셀바이오나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애들 그런 위주로 좀 빠지고 있어요. 그런 애들 좀 빠지고 있고, 전반적으로 뭐 눌리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.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. 그래서 일단 시장이 좋아서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좀 그런 영향을 받았고, 일단 수급 나와봐야 되겠지만 아마 좀 초반에 털린 것도 좀 개인들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다 담았어요. 그러니까 다 담았는데, 이거 보시면은 특히나 밑에서 좀 많이 담았죠. 이거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마이너스 4% 5%대도 계속 담았거든. 특히나 이거 만 몇천씩 담았잖아요. 이런 게 결국에 또 주가가 저번처럼 한 4, 5% 올라갈 때 이제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여기서 해가지고 그때만 팔아도 플러스 10%거든요. 그리고 이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 단위이기 때문에 억 단위에 그럼 10%만 해도 2천만 원 버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또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우리가 싫어하는 UBS나 JP모간이나 메릴리치 이런 애들이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받아준 거죠. 밑에서 받아준 거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눌린 거는 아마 수급 뭐 이따 오후까지 봐야 되겠지만 개인이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실망 매물이 높은 거죠. 실망 매물이 높은 거죠. 네,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가치냐 그 투기냐 투자냐 그런 것들을 교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시간에서도 말씀드리고, 제가 애초에 이제 좀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하지만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말아요. 제가 영상으로 계속 끌고 간다라는 거는 이 종목군들을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까진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, 기본적으로 이 수젠텍이라는 건 제가 어제도 정리를 해드렸잖아요. 코로나로 갈 거냐, 코로나 부분만 볼 거냐,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를 볼 거냐, 이 부분이 나뉘거든요. 얘는 운용기간이 짧아요. 얘는 진짜 길어봐야 한 2분기? 2분기 정도가 될 거예요. 왜? 대세 시작이 나오는 거,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좀 짧게 봐야겠죠. 근데 그런 포스트 코로나 결핵 같은 거 보려면 2년은 보셔야 되는 겁니다. 이 종목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서 기대 수익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요거에서 기대 수익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저는 이쪽을 포커스로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위에 있는 가격대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코로나만으로 지금 현재 섹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사실 전고점까지는 힘들죠. 왜? 그 CJN처럼 어마어마하게 실적 나오는 종목군들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만으로는 이제 거기까지 가기 힘들어요. 그 변수는 변종이죠. 변종 코로나가 나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. 요때는 전고점 이상도 갈 수 있어요. 변종일 때, 변이 말고. 근데 변이 얘기가 어쨌든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확진자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해외는 여전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로나가 어쨌든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.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이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제도 55만이고 오늘도 55만 명이거든요. 그래서 요게 뭐 조금 있다가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코로나 그 이제 진단키트 수출이 줄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. 진단키트 쪽
보시면은 코로나 진단 키트 활약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활약 안전 인천공항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보시면은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출 품목으로 이게 보시면은 400% 이상 증가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 여전히 조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단기간에 뭔가 끝나거나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약품이나 이런 애들이 왜 진단 키트를 들어오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이 크다라는 거예요. 크다. 이런 덩치 큰 애들까지 들어온다라는 거는 시장이 크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, 여러분들. 한 100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. 요런데 뭐 삼성, LG 이런 거 들어오나요? 절대 안 들어오죠. 왜? 얘네가 들어와서 이거 시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쪼가 먹으면은 얘네 막 몇 조씩 내는 기업들인데 눈에나 들어오겠어요? 안 들어와요. 근데 덩치가 만약에 진단키트가 100조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삼성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왜? 시장이 크잖아요. 엄청 크잖아요. 그러니까 이 큰 기업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크다라는 거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그 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경영주예요. 돈이 과연 안 되는 쪽에 여러분들이 인력과 그런 제품 개발하는데 시간과 돈을 쏟을까요, 여러분들? 여러분들 주식에서도 기회비용이 있겠지만 사업 쪽에서도 결국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긴 거는 좋아요. 아래 꼬리가 길면서 이 이제 그 양봉 만들어서 이거 영망치 만드는 거 좋거든요. 되게 좋은 모양이고 이게 그만큼 이 매수가 여기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라는 그런 심리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. 물론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아요. 시장이 너무 좋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달 안으로는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될 거예요. 그러면은 제가 요 그 가치를 말씀을 드렸죠. 지금 이제 수젠텍이 아마 제가 그 영상을 좀 일정 부분만 잘라서 다 제가 앞뒤로 설명해 드렸던 거를 다 들어가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이 시장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. 이 가치 지금 수젠텍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다 받았을 때 얘가 과연 현재 가격대에 있을 만한 애인가만 생각을 하세요.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.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지 간에 그거 다 필요 없어요. 뭐 지금 뭐 안 좋은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젠텍이 나중에 황제주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, 여러분들. 수젠텍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. 오르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.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뭐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이슈 터져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. 시스웍이 그랬잖아요. 시스웍이 올라갈 때도 시스웍 예전에 올라갈 때 보세요. 이거 갑자기 연결돼가지고 얘네 원래 클린룸인데 갑자기 코로나 진단 요거 비비비랑 엮여가지고 셀트리온까지 같이 엮여 나가면서 이렇게 연상 나왔던 거죠. 이거 이렇게 될지 이 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? 알았으면 아무도 안 팔죠.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.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는 손이 안 나갑니다. 손이 안 나가요. 손이 안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 옛날의 가격 지금 2019년 4월, 5월 정도밖에 평가가 안 당하는데 안 되는데 회사는 이때가 진짜 월등하게 많이 회사가 성장했습니다. 그럼 이때도 이 1년 전에도 이 가격대를 유지했었던 이 회사가 1년 뒤 코로나 터지고 실적 나오고 전환사채 이런 것들 다 하고 그다음에 뭐 결핵만 있었던 거에서 뭐 알러지랑 치매도 거의 임박했고 어쨌든 올해 안으로 끝날 거니까 임박한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전혀 유통사 없었던 거에서 전 세계적으로 디스트리뷰터들 생기고
그 다음에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어쨌든 인지도도 생기고,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꼬작 시장의 가치가 작년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따 뭐 오후에 또 뭐 비슷한 얘기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, 그러니까 제가 수젠텍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그겁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져가실 건지를 보세요. 코로나만 딱 볼 건지 아니면은 결핵과 이런 것들을 보실 건지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, 나 결핵까지 볼 거다 하면 결핵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. 결핵에 대해서 주담한테도 전화해서 괴롭히세요. 이렇게 계속 괴롭혀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의 사랑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자체를 정확하게 보시고 얘가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. 저는 얘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안 될 수도 있죠. 안 될 수도, 엑스프라이즈처럼 뭐 뽀개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미 결핵과 알러지는 제품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, 치매 같은 경우는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,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된 것과 안 된 거랑은 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불안한 부분들, 제품을 완성시키는 것까지의 그런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먹힐까 이 생각만 해보시고, 이게 먹혔을 때, 시장에 먹혔을 때 과연 얼마까지 갈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.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근데 저는 요 파이프라인들이 결핵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. 진짜 큽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이 회사의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죠.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핵이나 이런 것들을 왜 거기까지 봐야 되냐면, WHO가 물론 무조건 2년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2년에서 뭐 이제 다른 애들 받은 걸로 보면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FDA 승인 받을 때도 무조건 2달 걸리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최근에 FDA 승인 같은 경우 두세 달 아니면 보통 나왔잖아요, 결과가. 그러니까 우리가 FDA 신청했네? 그러면 한 두세 달 봐야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승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특히나 결핵 같은 경우 WHO가 되면은 더욱 더 그 이제 많은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박셀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, 뭐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규 이런 바이오 상장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은 기존 주주들도 그렇고 이 종목을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회사의 가치가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. 지금 수젠텍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얘가 물론 언플을 통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신뢰를 잃었다라는 부분은 있어요. 그 부분은 이미 다 반영이 됐잖아요.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다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시가총액 해봐야 2,500억이에요. 2,500억.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들. 이게 그런 결핵과 알러지 뭐 진짜 몇 조씩 자가 면역 뭐 8조 요런 시장들인데 거기에서 시장의 일정 부분을 차지를 했을 때 그때도 시가총액이 과연 2,500억일까를 생각을 해보세요. 시가총액은 현재 주가 곱하기 주식 수로 계산을 하거든요. 물론 주식 수는 변동이 될 수 있어요. 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전환사채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올 거 뭐 있기는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로 늘어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주식 수가 그렇다고 막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에서부터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상 주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회사가 과연 2,500억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, 이 회사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이지만 결국엔 이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. 회사가 단기간으로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10만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원짜리가 70만원까지 인정을 못 받을 때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. 왜?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다 털고 나가고, 아니야 지금 너무 싼데,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손바뀜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게 기다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게 그 물갈이가 된다라고 하죠. 그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. 왜?
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견딜 수가 없죠. 근데 지금도 싸, 지금 너무 싸다, 이거 이만큼은 갈 건데,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런 게 이제 시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,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,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사고 싶은 사람들이 다른 거 정리하고 다시 넘어오는 시간들, 이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, 너무 낮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흘러내리네, 그럼 나 더 지켜봐야지,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,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고, 그거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결국에는 뭐 FDA 승인이라든지 결핵 조인트 벤처 진행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이 될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게 나와서 이제 그 주가의 기대감으로 많이 반영이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,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. 안 될 수도 있겠지만,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, 어쨌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.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익을 또 보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, 일단은 어쨌든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평선의 흐름들도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. 많이 내려와줬고, 진짜 요게 한 2만원 정도까지만 이제 이 떨어지면, 원래 이 이슈도 원래 떨어질 이슈 아니었잖아요. 이거 원래 이런 것들은 금방 복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 거래일들이 많이 지나고 있기는 하지만,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원래는 떨어지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실망 매물에 대한 회복이 나오고 나서, 그 다음에 다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,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이 터진다라면은 충분히 일정 이상의 주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물론 힘드실 거예요. 힘들 거죠. 당연히 힘듭니다. 주가 떨어지는데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요.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, 그 인식에 따라서 우리들도 조금 소외를 받으면 좀 시간을 가져야겠구나, 어차피 이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건데, 제가 그 얘기 드렸죠. 만약에 3년 뒤에 주식 100%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악 물고 3년 참아요. 근데 이걸 못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.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죠. 불안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못 갖고 있는 거죠. 보유를 못 해요. 여러분들이 사셨던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하는데 여러분들 팔고 나서 올라간 거 많으시죠? 그거예요. 이 불확실성과 불안을 채울 무엇인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을 익혔을 때 이 시장 가치가 이렇게 간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그걸 끌고 갈 수가 있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이제 방송 오전 방송하고 또 이제 오후 방송 해야 돼가지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제가 방송 다녀와서 또 다시 얘기하는 또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견디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은 있어요. 파이프라인들이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중에서 진짜 하나라도 터지면 지금 주가보다는 당연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, 제 교육 영상 찍느라 요거 구독, 좋아요 요거 밑에가 없어졌는데,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, 이제 이 사실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지금부터 떨어졌을 때 떨어질 그 퍼센테이지와 앞으로 올라갈 퍼센테이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